이번에는 전자상거래학과를 졸업하고 전자상거래학과 조교를 하고 있는 김정훈 학우의 강의를 들어볼 건데, 몸은 곳마다 주인이 되자라는 강의인데, 지금 김정훈 학우님이, 아니 김정훈 조교님이 안에서 막 어떡하지? 막 이러고 계셨는데, 이번에도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김정훈 조교님, 자기소개 해주시면 네, 방금 사회자가 한 것처럼 막 이렇게 하진 않고 그냥 나름 행동을 했는데 저 정도는 아니었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전자상거래학과 김정훈입니다. 네, 제 강의 주제는 갑자기 저 사진은 3학년 때이고요. 제 PPT 켜주실래요? 네, 이르는 곳마다 주인이 되자. 참 멋진 말이죠. 네, 저는 10학번입니다. 근데 나이가 올해 27살이에요. 뭔가 좀 이상하죠. 저는 그러니까 시골에서 전남 장에서 태어나서 중학교를 마치고 고등학교를 실업계 고등학교를 갔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자연스럽게 좀 4년제 대학교와는 거리가 멀어지게 됐었죠. 그래서 20살 때 바로 군대를 갔습니다. 군대를 갔다 와서 10학년도에 입학을 했고요. 작년이 아니고 이번이네요. 이번에 졸업을 하고 바로 저희 학과에, 제가 다녔던 학과에 조교를 지금 3개월째 많이 했죠. 3개월째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앞으로 보여드릴 거는 제가 대학생활 동안 어떤 일탈들을 했느냐, 막 놀고 그런 게 아니고 공부 외에 어떤 활동들을 했는가, 그거를 좀 그래픽적으로 표현을 했는데요. 이번 때문에 만든 건 아니고 원래 만들어 있었어요. 보시면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고 제 얘기를 먼저 할게요. 창업 동아리를 1학년 때부터 쭉 3학년 때까지 쭉 했었고요. 인터넷 쇼핑몰 관련된 동아리였는데요. 1학년 때는 총무하고 2학년 때는 회장, 3학년 때는 고문 하는 식으로 했고요. 여기 목포대학교 온라인 홍보대사를 2학년 때부터 했고요. 그다음에 또 창업지원 홍보팀, 국민은행 서포터즈. 지금 국민은행 없어졌죠. 네, 저도 굉장히 가슴이 아픕니다. 제가 일기 서포터즈였거든요. 그랬는데 굉장히 가슴이 아파요. 카드도 락스타 카드 쓰고 있는데. 그리고 학생회 활동으로는 1학년 때는 학과, 제가 나이가 많게 입학을 해서 1학년 때 과대를 했었고요. 2학년 때는 편집부장이라 그래서 학회직 했었고, 경영대 집부도 했었고요. 네, 3학년 때는 여기 또 영상촬영 리포터라고 하시는 분 있나요? 네, 했는데 수료는 못했어요. 제가 좀 게을러가지고 수료 X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인턴을 2학년 겨울방학 때 IT 업체에 가서 7주 동안 인턴을 했습니다. 네, 마이크 좀 떼라고 얘기하라고 하네요. 네, 그 다음 창업 동아리 아까 3학년 때까지 했잖아요. 불편하네. 했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플라인 홍보대사도 4학년 때까지, 그리고 울림 있잖아요. 제가 지금 울림에 서게 됐는데 제가 울림 초창기에 같이 했던 멤버이기도 해요. 작년에 1회부터 4회 때까지 PD도 하고 AD도 하고 같이 했었는데 이렇게 모셔주셔서 저를 굉장히 기쁩니다. 그리고 창업동아리 담임길이라 그래서 광주 전남에 그런 대표님들, 사장님들 만나서 기업가 정신을 배우고자 이렇게 담임길이라는 동아리도 3학년 때 했었고요. 그 다음에 아래는 브레인 튜터라 그래서 4학년 2학기쯤에 제가 창업 동아리 활동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광주 전남에 있는 초등학교나 고등학교 가서 창업 관련된 교육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학년 때 학생생활관에서 생활조교를 1년 정도 했습니다. 여기 생활조교 친구들도 보이네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제 최종 평점은 3.75예요. 높진 않죠. 네, 이거는 그런 활동들 외에 자격증이나 제가 좀 상 받거나 대학교 와서 그랬던 것들을 좀 정리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영어가 좀 굉장히 못해요. 제가 흔히 말하는 토익도 한번 봤었는데 진짜 신발 사이즈가 날라와가지고 진짜로 신발 사이즈가 나온 거예요. 270. 정말 놀랐었어요. 네, 진짜로 너무 놀랐는데 그런 일이 있었고, MNU 경력 프로그램을 4년 동안 꾸준히 받았죠. 막 상도 이것저것 받고. 이건 또 3, 4학년 건데 여전히 초등학교 수준. 그리고
우연치 않게 프랑스 여행을 학교 그 장학연수 있잖아요. 팀 짜가지고 프랑스는 갔다 왔습니다. 뭐 이것저것 막 짜잘짜잘한 상들 받았고요. 네. 마지막에는 사진전 상도 받아서 지금 11월 달 달력에 제 사진이 걸려 있으니까 꼭 봐보세요. 네. 여기 마지막 제 사인이 있고요. 이게 제 4년 동안 대학교 활동하면서 제가 했던 것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적을 수도 있는데 나름 열심히 살았고 바빴고 굉장히 힘들었고 많은 걸 느끼게 했던 활동들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여기 2학년 때 보시면은 뭐가 많죠. 한 번에 그렇죠. 한 번에 동아리하고 뭐 창업 지원단에서 뭐 하고 서포터즈 하고 여기 학생이 2개 하고 네 그다음에 뭐 온라인 홍보대사도 그때 하고 그랬었습니다. 제가 청와대라는 내용이 있는데 창업 동아리를 3년 동안 하면서 학교 선생님들이 저를 좀 예쁘게 봐주셨나 봐요. 그래서 학교 좀 대표로 해가지고 청와대에 가서 이명박 대통령과 네, 보시면은 이명박 페이스북인데요. 여기 잘 안 보이시죠? 이게 저예요. 보시면은 제가 이명박 대통령을 이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네, 싫어하진 조금 그러긴 하는데 아무튼 자고 있었어요. 네, 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영광스러운 자리인데 제가 좀 근데 이게 보면 이명박 페이스북 커버 사진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저도 굉장히 놀라가지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나 굉장히 좋아하시네요 이게 이런 일이 있었고요. 창업 동아리 하면서 에피소드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이런 활동들 중에서 3가지를 이야기해 볼게요. 먼저 첫 번째로 온라인 홍보대사 이야기를 해보겠는데요. 거기 오실 때 예쁜 분들이 많이 서 계셨죠. 그분들이 학교 홍보대사 분들이세요. 저도 신청을 했었어요. 2학년 1학기 때 했는데 떨어졌을까요? 붙었을까요? 어떻게 알지? 네. 떨어지게 생겼구나. 그런 면접 보거나 서류 심사를 할 때 그런 오프라인적인 홍보보다 좀 온라인 홍보가 필요할 것 같다. 학생들 간에 뭔가 소통이 있는 장소가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게 먹혔는지 아니면 뭐 원래 추진 중이었는데 모르겠는데 온라인 홍보대사 기획을 해봐라 해서 이런 식으로 11년도 8월 달에 이런 좀 식으로 기획을 해가지고 결국 그해 8월 달에 온라인 홍보대사 그 초창기 멤버가 됐죠. 총 3명이었는데요. 그때 했던 게 블로그를 주축으로 페이스북을 만들어서 학생들한테 우리 학교에 있는 일들을 알리고 학생들끼리도 얘기를 하고 그런 공간을 만들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현재 페이스북이 굉장히 잘 되고 있어요. 이게 페이지가 4,000명인데 그 전에 개인 계정으로 해가지고 오포대라는 계정이 있었는데 그것도 5,000명이 되고 나서 페이지를 옮긴 거거든요. 4,085명. 후배들이 정말 잘해주셔가지고 4,000명이 돼서 좋아요 안 누르신 분 혹시 있나요? 있으면은 꼭 좀 후배들을 위해서 제 학교를 위해서 여기에 막 건의하셔도 돼요. 학교에 대한 여러 가지 건의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제가 뭔가 온라인 홍보대사가 된 이야기고요. 마지막에 얘기를 다시 드리고 제가 집이 전남 장흥입니다. 그래서 기숙사를 살지 않으면 학교를 못 다녀요. 셔틀버스가 바로 옆에 강진까지는 오는데 장흥은 안 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가 아니고 4년 동안 생활관에서 생활관생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생활관에서 활동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사람인지라 제가 좀 삐뚤어졌는지 모르겠는데 살면서 생활하면서 불편한 점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바뀌었는데 옛날 홈페이지에서 평소에 불편했던 점들을 많이 건의를 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이건데 이거 많이 보신 이미지죠. 인터넷에서 많이 돌아다니는데 이게 포인트가 남자와 여자의 신발 차이예요. 여자들은 신발이 굉장히 많은데 비 올 때 보시면 남자들은 신발이 뭐 진짜 운동 아니면 맨발. 거의 이거는 남자들은 다 공감하실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생활관 그 당시의 규칙은 지금은 풀렸는데요. 그 당시의 규칙은 생활관 식당에 올 때는 비가 오든 말든 눈이 오든 무조건 운동화를 신고 와라. 신발을 신고 와라.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보시면은 남자들은 운동화밖에 없는데 이게 운동화 젖으면 이상한 냄새 나는 거 아시죠? 네. 그러니까 그런 냄새를 난 상태로 식당을 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 건의를 하고 하니까 뭐 위생적인 문제로 그렇다 그러는데 납득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생활관 홈페이지에 이런 이미지와 함께 글을 남겼었고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생활하면서 불편했던 작은 것들을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건의를 많이 하니까 저를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네, 저를 소위 블랙리스트라고 생년전 선생님들이 저를 굉장히 저 새끼 누구냐고 저 새끼 맨날 인터넷으로 막 글만 쓰고 뭐하는 새끼 또 그런 식으로 저를 안 좋게 보셨어요. 네, 그러다가 생활조교 중에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5분 남았다 그러네. 빨리 해야겠다. 네. 그러다가 어떻게 되지? 5분 남았다고요? 5분 남으면 안 되는데? 네. 아무튼 그렇게 하다가 결국 제가 생활조교를 지원을 해서 합격을 했어요. 행정실 선생님이 네가 키보드 어려운 줄 알았는데 직접 와서 보니까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저를 흔쾌히 뽑아주셔가지고 활동을 열심히 했던 기억이 납니다. 또 세 번째로 마지막 이야기인데 그건 다소 민감할 수 있죠. 여기 혹시 학생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초등학생 선거 때 누가 옳다 그러다가 아니고 제가 그렇게 학생에 관심을 가지고 했던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때 4학년 2학기 11월 달이었는데 그냥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들리더라고요. 근데 제 생각과는 좀 달랐어요. 안 맞고. 그래서 뜻 맞는 사람들과 제가 주도적으로 막 하자 그런 건 아닌데 친구들과 뜻 맞는 사람들과 해서 분수대에 이런 걸 붙인 적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그때 총학 선거를 다시 하자 이런 얘기가 많아가지고 개표나 재투표 얘기를 학생들한테 결정을 하게 하자. 너희들끼리 얘기하지 말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열심히 받아서 결국은 제가 뭐 학생 신분이었는데 비대위도 참여하게 됐고 뭐 마지막에는 중소위까지 참여하게 돼서 이렇게 학생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말 그대로 학생의 그분들만의 일이 아닌 학생의 주인인 학생의 입장으로서 참여를 해가지고 결국은 학생들이 좀 원하는 방향으로 그 총학생의 선거 절차가 이루어져가지고 지금 총학 회장님이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잘 뽑은 것 같아요. 네, 그렇고요. 제가 세 가지 얘기를 했어요. 온라인 홍보대사 해서 학교 페이스북 만들고 블로그 만들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나 도움이 안 갔을 수도 있지만 갔다고 생각하고 이거 외에도 제가 목대인이라는 그룹이 혹시 아시나요? 아, 거기 제가 만들었어요. 오, 네. 제가 그냥 별 생각 없이 아까 제가 막 소통 거리는데 학생들끼리 얘기할 수 있는 공간이 없더라고요. 그 당시에 보니까. 그래서 만들어서 막 친구들 막 500명 다 초대하고 지금은 약 2,000명 되는데 아직까지 뭔가 활동은 많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했었고 생활조교 하면서 말 그대로 블랙리스트에서 생활조교까지 됐었고 건의한 것 때문에 선생님들 저를 기억해 주셨겠죠. 총학선거 때는 학생이 내가 이 학교의 주인이니까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이 선거에 참여를 하자라는 생각으로 했고요. 아까 처음 이미지 보셨던 것처럼 제가 한 번에 여러 가지를 많이 해본 경험이 있어요. 그리고 주변에 친구들이나 동생들 보면 막 욕심을 부리는 친구들이 많아요. 네, 여기 있을 수도 있는데 한 번에 막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한다던가 해가지고 그 친구들한테 보면 처음에는 난 할 수 있어. 형 전 할 수 있어요. 난 할 수 있을 거야.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세요. 근데 대부분 중간쯤 되면은 아 진짜 못 해먹겠다. 도망가고 싶다. 무인도로 도망가고 싶다. 그런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고 저도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욕심을 부리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작년에 한참 유행했는 말인데 스펙보다 스토리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 단순히 욕심부려서 그런 무분별한 스펙을 쌓기보다는 한 가지를 오래 꾸준히 진정스럽게 해서 진정스럽게 말이 이상하네요. 진심을 다해서 한 가지를 오랫동안 한다면은 그게 진짜 스토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면접관님이 물어봤어요. 이 활동해가지고 뭘 느꼈냐, 뭘 했냐 했는데 뭐 단순히 뭐 한 학기 하고 말았다. 그것보다 뭐 2년 동안 활동한 것이 훨씬 뭐 좋은 일도 있을 거고 나쁜 일도 있었을 거고 느낀 점도 많았을 거고 그게 진짜 스토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게 제 강연 제목이었는데요. 가는 곳마다 주인이 되어라. 이게 참 멋있는 말이죠. 저도 이걸 원래 몰랐어요, 사실. 근데 어느 분이 이런 멋있는 말이 있다 해서 알려주셨는데 가는 곳마다 주인이 되어라. 서 있는 그곳이 모두 진리의 자리이다. 말 그대로 자기 가는 곳이 지금 여러분들이 저희 학교에 왔죠. 1분 남았다고 하네요.
가는 곳마다 학교에 왔으니까 학교의 주인이 되어라. 그게 곧 진리다라는 말이고요. 제가 이 수처작조 입처 계시라는 말을 이어서 좀 결론적으로는 주인의식이란 말을 꼭 하고 싶어요. 이거는 제가 좀 쓴 건데 자기가 속한 곳에서 주인의 입장으로 뭔가 행동을 하고 생각을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제가 예를 들어 생활조교가 됐을 때 뭔가 건의를 안 하고 그냥 평범한 불편해 그냥 불편한갑다 이렇게 있었으면 저를 못 알아봐 주셨겠죠, 그 선생님들이. 그리고 온라인 홍보대사 같은 경우에도 뭔가 학교를 뭔가 생각하는 마음에서 온라인 홍보가 필요할 것 같다 그런 식으로 말해서 온라인 홍보대사가 만들어진 게 된 것 같고, 총학 선거 때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뿌듯하고 자랑스러운 기억인데요. 학생 입장에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해가지고 할 수 있었다는 게 굉장히 좋은 기억으로 남아요. 지금 결론을 짓자면 여러분들은 우리 학교의 주인이 누구라고 생각을 하세요? 네, 여러분들 진짜 주인이에요. 총학생회 하는데 총학생회의 회원이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뽑은 거죠. 여러분들이 주인이고, 여러분들이 그걸 잊지 마시고요. 저희 그러면 한 학과의 주인은 또 누굴까요? 네,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조개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결국 잘하고 열심히 의견을 제시하고 교육이나 특강이나 참여해 주시면은 결국 다 그게 여러분들한테 가는 거고, 학과에 불편한 점이 있다 그러면은 말을 해 주시면은 저희과 맞네요. 불편한 점을 말해 주시면은 제가 적극적으로 제 선에서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근로가 아니고 저희 나라의 주인은 누굴까요? 네, 당연히 이거 헌법 1조에 나와 있죠. 최근 그런 영화에도 있었고요. 지금 세월호 사건으로 해서 관련 그런 이야기가 많은데 굉장히 뭔가 주인이 주인 같지가 않은 좀 상황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 사람들의 일이야 얘기야 생각하는 것보다 그 세월호 피해자나 유가족이 본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은 정말 서운할 거예요. 아무도 관심을 안 가져주면. 그런 생각을 꼭 가지고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진짜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의 주인은 누굴까요? 네, 그렇죠. 제가 하고 싶은 말이 그거예요. 여러분들 자기 스스로한테도 결국 주인된 마음으로 뭔가 불편한 게 아니고 좀 잘못된 게 있으면은 고치려고 노력을 하고 잘된 게 있으면은 칭찬도 해주고. 집이나 가게 주인이 없으면은 집에 거미줄이 칠 테고 가게는 개판이 될 테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꼭 여러분들이 학교나 나라나 자기 자신한테 주인의식을 가지고 생활을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